나스닥 마이너스 5% 폭락. 이유는 기술주 투매? 위기일까?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부자유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유선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investing.com 어플에 접속해서 나스닥 등락을 확인해 보니까 나스닥 종합지수가 급락했더라고요. 이유는 기술주 투매. 애플이 8%, 마이크로소프트 6%, 테슬라 9%, 구글, 알파벳 5% 하락. 뉴스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전망 확산, 건조한 가을이 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그동안 쉼없이 급등하여 과도하게 과열된 기술주 열풍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발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폭락에 대한 의견을 들여보면 안전자산인 금, 은의 가격이 현재 안정화되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구리 등 원자재의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위기 시에 큰 폭으로 변동하는 TLT 등의 국채의 움직임 또한 큰 변동이 없고 연준에서는 제로금리를 5년 혹은 그 이상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여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으며 달러의 가격에도 큰 변동은 없었고 6월 11일 때도 폭락은 있었지만 양적 완화의 거대한 힘에 의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자세로 투자에 임하고 있고 성급하게 매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한 후 다음날 급반등하는 일은 없었지만 추가적 급락도 없이 장이 마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익절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심리게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른 주식의 가격을 보면서 많이 올라 수익이 났다는 기쁨과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도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던 기술주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투매해서 큰 이익을 보았고 그 결과 주가 폭락을 야기했다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한 후 약 15%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빨간불, 즉 10에서 15%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약 10에서 15% 이상의 이익 범위 내에서는 매도하였을 경우 기분 좋게 익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도하게 올랐던 기술주의 추매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보다 좀 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낼 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 2에서 3개월 전후에는 주가가 조심스럽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확률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포브스의 한 기사를 링크한 것인데요.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는 저의 티스토리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식 공부의 기본 성격인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치과 의사조차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며칠 뒤 그가 추천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니 모두 상승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46페이지의 책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반드시 고차원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투자 전략이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는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결정,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피터 린치의 책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회사 동료들 중 일부는 주식 고수라고 불립니다. 수익률이 50% 이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 동료가 주식 투자 경력이 많냐고요? 투자를 시작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 경력이 많다고 고수이고 적다고 하소라는 공식 자체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 회사 동료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동료는 내게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을 매수하지 않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 후 그 종목은 꽤 많은 상승을 하게 되고 저는 그 동료를 축하해주는 동시에 나도 살 걸 그랬나? 라는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을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라는 투자 원칙이 고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곧 하락장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식 관련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카누르 통신에 의한 정보에 의해 주식을 투자하고 상당한 이익을 낸 후배 동료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게 얼마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자랑하고 주변의 회사 동료들이 점차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꽤 비싼 가격임에도 매수를 하고 주식 같은 쓸데없는 것을 왜 하냐고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상황, 칵테일 파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의 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예상.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식 투자는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사고로도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가 앞으로 감소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증가할 것 같으세요? 현재 대부분의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확진자 판정을 많이 했던 의사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진자 판정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즉 2월달, 3월달에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는 확진자에게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했습니다. 하지만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에 지금 확진자에게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의 영향을 확실히 많이 받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을과 겨울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높아질 것이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이번 가을과 겨울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확산세를 줄이고 있지만 확산세를 줄인다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회사원의 대응 전략. 매뉴얼대로 50% 매도 시행. 매도하더라도 익절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익절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의 수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한 싸움보다는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셰넌의 도깨비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밸런싱 전략은 우리의 자산을 지키면서도 늘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투자 전략입니다. 따라서 리밸런싱,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인 전망, 수익 실현의 의미로 현재 이익을 본 부분의 주식을 매도하려 합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도한다고? 라며 저의 투자 전략에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지션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그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거해서 현재 머리 위로 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위기를 버티는 것 또한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저의 포지션에 변화를 주고 그에 따른 결과를 몸소 체험해 보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유주식 50%를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약 197달러에 매수하였으며 키움증권 HTS 창에 올라온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주가는 190달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정고점 또한 190달러이며 부자회사 매뉴얼에 의거해서 계산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적정 주가는 약 183달러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9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혹은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50% 매도했던 210달러의 가격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50%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한 달에 한 번에 일정 금액 매수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일정 금액을 분할 매수하는 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공부할수록 주식에는 왕도는 없지만 본질, 원칙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자회사 매뉴얼이 아닌 나만의 매뉴얼,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천이 가장 중요하며 주식은 보유해야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선에서의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시고 훌륭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